기존의 언어 구성을 해체하려거든 마음속 상상력을 증폭시켜라. 예. 이것은 그 마음의 상상력을 마음껏 키워야 돼요. 이 상상력, 이 허구가 없이는 글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예. 현실과 허구가 같이 이게 믹스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상상력 없이는 거의 좀 안 돼요. 이 시라는 것, 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그 속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불씨를 깨워라. 여기서 불씨는요, 감성이나 느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거나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상상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글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나는 안 되지? 안 되지. 그럴 때 생각도 해보고요. 어떤 사물과 대화도 해보고요. 책을 펼쳐놓고 책의 소설이 되든 무엇이든 읽어보고요. 자꾸 그 간접 경험을 통해야 돼요. 그를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몸과 마음의 경계, 내벽과 유벽을 넘나들어라. 그러니까 생각의 경계가 없이 넘나들으라는 거죠. 네. 항시. 그러면은 그런 경험, 간접 경험들을 좀 직접이나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요, 그만큼 폭이 넓어져요. 상상의 폭도 넓어지고 경험의 폭도 넓어져서 이 단어 자체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상력이 다른 상상력을 촉발시켜라 그 말이에요. 촉발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다른 어떤 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자극이 되어 일어나는 것을 촉발이라고 그래요. 촉발. 네.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극으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5.18이다. 광주 5.18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화 민주화를 촉발시켰잖아요. 그럴 때 촉발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촉발시킨다 그 말이에요. 상상력은 무엇이든 맺어주거나 끊는 비밀의 끈이다. 그러니까 상상력은요, 무엇을 또 맺어주기도 하고 끊어내기도 하고 또 이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상력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지만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진솔한 글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상상으로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글은. 그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돼야 이 글이 좋은 글이 나오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발레리나는요, 여자 무용수를 발레리나라고 그러죠. 남자 무용수는 뭐라고 합니까? 발레리나. 오, 예, 발레리나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부슬비는 계절이 체중을 줄이는 흔적이다. 아주 멋있어요. 원래 부슬비는요, 보슬비의 큰 말이래요. 우리가 보슬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봄에. 그러면 부슬비, 보슬비의 이 부슬비가 좀 더 큰가 봐요. 부슬비가요. 그러니까 이 비는요, 계절이 체중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낙비가 온다 그러면 체중이 좀 무겁잖아요. 비가 똑같은 비라해도 가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슬비나 부슬비는 좀 계절이 좀 체중을 줄였다 보니까 좀 재밌는 그런 말이에요. 체중을 줄이는 흔적이다. 지금 비가 온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길바닥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길바닥보다 톡톡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빗방울 고속 촬영을 보면은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 시 읽으면서 그거를 인터넷으로 한번 봤어요.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갖고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고속 촬영하는 거 보면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한번 이 시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인터넷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길바닥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발목을 보고 알았다. 또 길바닥을 보고 알았고 당신의 발목을 보고도 알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당신의 발목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니까 비의 발목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비의 발목. 네. 딱 발목 부분만 탁 튀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비의 발목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네. 부서지고 있었다.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몸짓이 처음 춤이라 불렀대요.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몸짓이 처음 춤이라고 불렀고 바람을 따라 한 그 모양새였대요. 이 춤이라는 것은. 날씨는 가벼워지고 싶을 때 슬쩍 발목을 내는 거예요. 가벼워지려고 할 때 슬쩍 발목을 내는 거예요. 당신도 몰래 발을 내밀고 잔다. 이불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듯이 길이 반짝거리고 있다. 참 멋있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당신의 맨발이 반짝거린다. 이거 당신은 제가 분명히 비유 발목이라고 했어요. 반짝거린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해가 찌면 해가 사선으로 딱 비치면 바짝바짝 하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간밤에 어딘가 걸어간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돌았다고 한다. 이 말은 위에 보면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몸짓이 처음 춤이라 불렀고 바람을 따라 모양새에 그 말을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꼭 이런 뜻이 이렇게 써주면 좋아요. 당시. 맨발로 춤을 췄다고 한다. 발롱. 근데 발레 점프를 발롱이라고 하는가 봐요. 더 높게 발롱. 한 번의 착지를 위해 수많은 추락을. 한 번을 제대로 딱 내려앉기 위해서 그 연습할 때 수없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당신이 자꾸만 가여워지고 있다. 안쓰럽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으로 어떤 비를 보고 썼는데 상상력과 같이 그 비가 촉발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글을 이렇게 써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얀 딸 소면을 우리 조성원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얀 딸 소묘. 한 끝을 힘껏 당겨 가만히 놓으면 다른 한 끝이 길이 된다. 화할 시위는 지상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관역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아직 다 그리지 못한 한쪽 눈썹, 마당 모서리에 반쯤 보이는 길고양이 꼬리, 뒷곁 항아리 돌아 핀 흰 철쭉꽃이거나 추녀를 넌지시 들어올린 풍경소리거나 어둠이 빛을 쫓아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면 비어있는 그늘의 풀씨들이 날아들어 지상의 벼랑 위에 피는 꽃들은 극한의 향기를 오로라의 남극으로 잇는다지. 지하도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전리층의 프리즘 속으로 사라지고 한 시절 끝 간데 없이 연결된 달빛의 통로를 빠져나오면 활시 위의 관역 위다.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풍경 소리가 추녀 끝 아래쯤에서 멈추기를 기다려 당신의 눈썹으로 달을 그리는 일. 그 끝이 다른 한 끝의 길이다. 하얀 달 소묘입니다. 오른쪽이 밝게 비치는 것은 초승달, 예를 들면 상현달. 하얀 달, 금음달은 왼쪽이 밝게 비치는 달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알아두시면은 하늘만 봐도 지금 며칠 정도 되는구나 음요 대충 거좀 맞출 수 있습니다. 하얀 달 소묘입니다. 소묘라는 것은 이거예요. 형태와 명암을 주로 그렇게 해서요. 단색으로 그린 그림을 소묘라고 해요. 단색으로. 한 끝을 힘껏 당겨 가만히 놓으면 다른 한 끝의 길이 된다. 한 끝을 어떤 끈이 있으면 이렇게 쭉 당겨서 그냥 가만히 두면 또 이쪽 끝이 또 다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은 길과 길로 만나게 돼 있어요. 활시위는 지상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건 뭐냐면요. 제가 어떤 걸 보고 썼냐면 하얀 달이 제가 이렇게 그 왼쪽 부분이 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달이 보름달에서 이렇게 돼요. 배처럼. 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활이 지상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얀 달이요. 하얀 달이 반달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달을 하얀 달이라고 그래요. 관역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지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아직 다 그리지 못한 한쪽 눈썹. 아직 눈썹이 지금 이제 반쯤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좀 계속 그러니까 활과 눈썹과의 어떤 오버랩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당 모서리에 반쯤 보이는 길고양이 꼬리. 이건 뭐냐면 제가 이게 그거를 그 달을 한참 보고 있는데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갔는데 꼬랑지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더라고요. 꼭 그 하얀 달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딱 말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봤고요. 길기현 항아리 돌아핀 흰 철쭉꽃이 가나 그 항아리 주변에 꼭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춘혜를 넌지시 들어올린 풍경 소리가 나. 이게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하면은 춘혜를 그렇게 달 쪽으로 들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풍경 소리예요. 어둠이 빛을 쫓아 하늘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빛을 쫓아 어둠이 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뚫는 게 아니었고 저는 그냥 거꾸로 생각했어요. 그냥 어둠이 빛을 쫓아 지금 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면 비어있는 그늘의 풀씨들이 날아들어. 그 어떤 그늘에 지금 그 지상에 그는 마당 그쪽이었습니다. 날아들어 지상의 벼랑위에 피는 꽃들은 극한의 향기를 오로라의 남극으로 잇는다지. 극한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이거를 극한이라고요 하고요. 오로라는요 남반구와 그 북반구 그 고위도 그 위쪽에서 그 상승 그쪽 그 상승 대기층에 나타나는 그 빛을 발하는 현상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면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오로라가 정말 아름다워요. 예. 지하도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전리층의 프리즘 속으로 사라지고 이건 뭐냐면 전리층은 대기권에서 대기가 이온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층이래요. 있는 층이고요. 프리즘은 우리가 이제 비스 굴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과학 시간에 그 초등학교나 그때 해봤어요. 프리즘을 가지고 반사시키는 어떤 부품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지하철에서 차를 타고 지하도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전리층은 프리즘이니까 그 도시의 환한 불빛, 거리 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그런 지금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절 끝간데 없이 연결된 달빛의 통로를 빠져나오면 활시의 관역이다. 그냥 막연하게 썼어요. 이거는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풍경 소리가 추녀 끝 아래쯤에서 멈추기를 기다려 당신의 눈썹으로 달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내 눈썹으로 달을 그려버리면 활시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끝이 다른 한 끝의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 차례 읽어봐야 돼요. 저도 써놓고도 뭐 그냥 이게 당설될까 하고 그냥 냈는데 됐어요. 그냥. 네. 가로 안에 단어 넣어버립니다. 시조인데요. 황폐한 옛집에 사다 그랬어요. 황폐하다는 것은 거칠고 못 쓰게 되는 것을 황폐하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삶 빼고 나면 살날 그 얼마인가. 우리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죠. 인생사를 고통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다는 건 또다시 많은 죄를 짓는 일. 이게 부지 중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걸어가다 예를 들면 개미도 밟아 죽일 수가 있고 또 꽃도 꺾을 수가 있고 밟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좀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도 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꼭 죄라고만 우리가 한다 보니까 좀 못마땅하기는 해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래된 마음의 감옥입니다. 감옥. 오래된 마음의 감옥, 무시로 갇히는 일. 그래서 무시로라는 것은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그 말이잖아요. 무시로.
그래, 내 기억에서 무엇을 지운다는 건, 무엇을 지금 지워야 되잖아요. 어떤 추억 속에 마음이 폐허되는 것.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를 폐허라고 해요. 황폐하게, 다 파괴가 되어서 황폐하게 된 터거든요. 그 위에 욕망의 집 한 채 또 세우고 허무는 것. 욕망의. 모른다. 어른이 된 지금 아직도 갈 길 잃고 상처 골마 터지도록 견디고 또 견디었을 힘들게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는지. 오늘은 한 날씩 슬리는 가을 햇살 경영하며, 원래 슬리다는 말은 없어요. 휩쓸리다, 섭쓸리다 거기서 왔는데요. 휩쓸리다의 어떤 그런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감나무 한 입 물들일 수 있다면 황폐한 그 집 골방에 편히 잠잘 수 있으리. 상당히 그 시조가 넷으로 된, 다섯으로 된 시인데요. 오늘 이게 좀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좀 서글퍼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긴 해요. 당돌한 얼레진. 당돌하다는 것은요, 다부지고 씩씩한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예의가 없고 건방지다, 그런 그 말도 있습니다. 얼레지는요, 백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풀입니다. 자, 입맞춤 하려는 순간 잔바람 새기나듯, 새기는다는 건 이렇게 조각하든 또 이런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름이 빛을 가린다. 뛰어내리기 위해 바닥을 응시하는 진취적인 저항. 꽃을 보면요, 어떤 그 여자, 그 당돌한 그 여자를 갖고 지금 그 모습을 떠올리며 제가 시를 썼는데요. 꽃을 보면요, 삐쭉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멋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날개를 딱 잡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폼을 잡고 있어요. 이 얼레지 꽃을 그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답은요, 2134네요. 2134. 허리 꺾일지라도 비굴하지 않는 당돌한 자세구나. 그 꽃대가요, 딱 쭉 올라가 갖고요, 그 이파리는 땅에 거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고 꽃대가 쭉 올라가 꽃이 폈는데요. 여기 그 말대로 허리가 쭉 꺾일지라도 그 비굴하지 않는 당돌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솟구치는 욕망을 꿈꾸던 저 치마폭에, 치마폭, 여자죠. 치마라는 그 말이 들어있으니까요. 더운 눈물이 고여 있음은 다 하지 못한 상사 때문이니, 상사,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상사, 그 말입니다. 여기 상사입니다. 꼭 한 번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거나, 꼭 진짜 한번 헤어졌는데 좀 받아줘야 할 또 사람이 있거나,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또 용서받고 싶다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놓아주어라.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는 달처럼. 아까 좀 그 한 달 선에 나왔는데 또 달이 또 나오네요. 그 이 달은 있잖아요, 한 가지를 고집하지 않잖아요. 태양은 일식 때 그때만 좀 그 약간 이그러지지, 태양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것도 지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근데 달도 이제 지구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예를 들면 달이 그 모습을 제각기 하고 있잖아요. 항시.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다, 그렇게 쓴 겁니다. 첨삭하긴 해요. 남천 열매입니다. 요즘 이제 남천 열매가 보기 좋습니다. 그 피라칸샤스? 피라칸샤스, 이렇게 빨간 열매, 울타리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새들이 먹이용으로 있는데, 남천 열매도 새들이 제법 좋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이렇게 차는 거 있죠? 이 남천 열매를 두고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천이, 꽃말은 전화위복이에요. 좋잖아요. 꽃말도 딱 맞고 사랑의 열매도 맞잖아요. 전화위복이고요. 또 조금 그 꽃말이 행복, 행운, 그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에게로 간다.
갈수록 가까워진다. 재밌죠? 너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갈수록 지금 가까워지잖아요. 아니,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푹 빠지고 있다. 문고리도 없는 문이 안으로 닫혔다. 푹 빠졌는데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남천나무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남천나무가 너무 열매도 이파리도 아름다워서 푹 빠지고 말았어요. 영혼까지 올가매는 한때의 붉음. 영혼까지 올가면 진짜 붉어요. 지금쯤 보면요. 세상으로 나온 것들은 결심이 대단하다. 이것보다는 세상으로 나오는 여기를 세상에 나와 사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더 조금 말이 순조롭습니다. 좋습니다. 세상에 나와 사는 것들은 결심이 대단하다. 손톱으로 땅을 헤집어 하늘을 열고, 이건 뭐냐면요, 남천 씨앗이 지금 손톱으로 이렇게 해갖고 땅을 열고 지금 크고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오늘을 밀어내고 내일을 잡아당기는 일처럼. 오늘을 밀어내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을 밀어내고 내일을 잡아당기는. 그 내일이라는 거 뭐예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항시 내일이라는 그 말 속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막연하지만 희망이라는 거예요. 타는 불구슬로 내가 내게로 다가온다. 굴러온다가 아니고요, 다가온다. 안에서나 밖에서 너를 우르무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면 가슴 열고 슬플 수 있을 때까지 울자. 사랑은 가슴에 있지 않고, 그 자는 빼겠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거늘. 멋지죠? 사랑은 여러분 가슴에, 막연한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건널목도 없이 건너갈 수 있는, 여기까지는 삭제하겠습니다. 그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 붉음 앞에 또 무엇을 맹세해야 하는지, 잃어버려야 하는지를 맹세해야 하는지, 가끔은 쉼표처럼 멈칫할 때가 있다. 이 붉음은요, 맹세를 원하는 거예요. 맹세. 아주 정렬, 맹세, 그겁니다. 가끔은 쉼표처럼 멈칫할 때가 있다. 큰 모자 구름이 햇볕을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자는 빼겠습니다. 큰 구름이 햇볕을 가리고 그늘을 들이온다. 인맥을 따라 강이 흐르고 맨발로 공중을 딛듯 바람의 손삿에 내 몸이 열려는 지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의 손삿에 내 몸이 열려는 지우겠습니다. 맨발로 공중을 딛듯 고요한 사무 얼굴마다 붉음을 결속하는, 붉음. 결속한다는 것은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뭉치는 것을 결속한다고 해요. 마음을 훔쳐보도 또 전행을 빼겠습니다. 결속하노니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내 안에서 불구슬로 구르고 있다고 여겨라. 일체의 비교를 넘는 그것을 넘어 일체의 비교를 넘어 전화유복이 되는 까닭이리니, 아픔으로 가는 까닭이리니가 아니고요, 전화유복이 되는 까닭이리니. 이래서 남천을 한번 열매를 우리가 첨삭 한번 해봤습니다. 자, 부분 감상이네요. 입수입니다. 입수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수. 예. 지뢰를 밟았을 때 떠오르는 감정은 아직 발을 떼지 않았다는 것.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지뢰를 지금 밟고 있는 이 감정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아직 발을 떼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이거예요. 너는 위험한 마음으로 바닥을 문지르고, 항시 우리는 위험한 마음으로 바닥을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분 감상인데요. 대관령 옛길이라는 신 중에 하나 발췌했습니다. 제짝 어떤 짝이 있어요. 제짝 앞에 찰랑거리는 공주를 박이어 저 맑은 흥분.
곤줄박이가 박색과래요. 조그마한 곤줄박이, 조그마한 그 참새같이 생긴 조그마한 곤줄박이. 아카시나무. 원래 우리가 그 아카시아라고 하잖아요. 아카시가 맞습니다. 아카시나무 단단한 녹음 끝에 흰 꽃 켜면, 흰 꽃을 키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지금. 수줍은 19 고백처럼 청설모 하나 보여졌다 뒤로 숨기는. 이게 참, 이게 숨기도 잘하고요. 꼭 올라가다 꽉 뒤돌아봐요, 이게. 뒤돌아보고 약 올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모습입니다. 영자나무 몹시 아름다운 한때. 참 잘 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네요. 설일입니다. 설일. 여기서는 지금 한자가 없는데요. 눈 오는 날입니다. 눈 오는 날. 네. 지은 잃은 개가 눈을 향해 컹컹 짖는다. 근데 대체적으로요, 개가 눈이 오면 많이 짖어요. 왜 그러신지 압니까? 개가 눈이 오면 팍딱팍딱 뛰고 많이 짖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발 시려서. 개는 절대 안 추워요. 발 시려서, 그것보다도요, 눈이 오면요, 나무에서 이제 눈이 쌓이거나 이렇게 푹 쏟아지면요, 누가 오는 걸로 착각을 한대요. 바람을 불으면 또 눈이 흩날리잖아요. 그럼 누가 오는 걸로 착각한대요. 네, 그래서 개들이 눈 오면 그렇게 많이 짖고, 깜짝도 뛰어댕긴대요. 물론, 발 시려워서 뛰어댕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오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뭔가 있어요. 걔는 우리 사람보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이 감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의 이치, 뜻, 상상력, 자연스러운 품격을 올려라. 기존의 언어 구성을 해체하려거든 마음 쓰고 상상력을 증폭시켜라.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30강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오늘 마쳐요. 마치는데 지금 그 여기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지금 시가 많이 늘었을 거예요. 본인은 지금 시를 못 쓰고 있으니까 안 늘었다고 생각하지만요. 꼭 이 시를 쓰려고만은 이 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시를 읽는 것도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네, 꼭 내가 꼭 시를 써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남들이 지금 어떤 이 시인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나 시인들은요, 세상을 앞서가요. 항시 상상력으로 또 경험으로 쓰기 때문에 세상을 앞서가는 거예요. 그 시를 읽으면요, 감성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시를 쓰게 되면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오늘 그 2020년 한 해가 지금 마무리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 내년에는 진짜 반드시 코로나 퇴치해서 우리 그 밝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그 30강을 그 백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성아 선생님, 조성원 선생님, 김용덕 선생님 크게 도움 주셨고요. 또 그 담양군청 주영식 군수님, 또 군청 관계자 여러분, 또 담양 문인협회 그 손수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문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저를 늘 그 저희 식구피다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항시 제 옆에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올해 강의 30강 멋지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를 천년 담양이라 해서 제가 올해 송순 문학상 그 당선된 시를 1강마다 40개를 집어넣고 이 담양을 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뵐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또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30강 마치겠습니다.